제대로 된 보험이 힘든 가정경제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 박성인, 종합보험 전문가 서경화,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정현주, 보장 분석 전문가 조영철, 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대세가 된다고 하죠.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정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안을 살펴보면요, 지금의 차량 보장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가 배상을 하고요. 만약에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작사 등 책임사가 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대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오늘의 주제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폭넓게 대비하는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네, 혈관질환 우리가 무섭다 얘기는 참 많이 듣죠. 이 중에서도 특히 2대 질병, 이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혈관질환 왜 무섭고 왜 위험한지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사망률도 엄청 높은 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통 3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암의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에서 발생하는 암을 통틀어서 이제 통계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암이라는 질병이 치료의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치료하는 트렌드보다는 통원 치료하는 트렌드로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죠. 반면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은 심장 질환의 경우는 2시간, 그리고 뇌졸중의 경우는 3시간,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골든 타임 안에 이 2대 질병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장기 치료, 또 아니면 뭐 장기 입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천문학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는 걸 좋을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관 질환, 특히 평소에 고혈압이 좀 있거나 고지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특히 좀 조심하시고 관리가 좀 필요하신데요. 왜냐하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이 나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쁜 혈액이 흐르는 그게 혈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혈관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과 심혈관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게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발률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표는 2007년에서 2016년까지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고지혈증을 말하고요. 우선 고혈압 발병률을 보면 2007년에 24.5%, 2016년은 29.1%로 약 5% 정도 증가했고요. 고지혈증은 2007년에 10.7%, 2016년에는 19.9%로 약 9.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진단받는 사람들에 비하여 치료하고 약을 먹고 있는 치료율과 조절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 그래프 201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 진단자가 65%인데 치료율은 61%, 또 약을 먹고 조절하는 조절률은 43.7%입니다. 고지혈증 진단자 역시 53.6%에 비하여 치료율은 44.4%, 그리고 조절률은
37.3%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갖고 계신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관심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혈관 질환 관련 보험들은 특히나 미리 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치료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가입도 힘든 경우가 또 많고요. 재발 확률이 또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심혈관 질환에 관해서 이렇게 비용을 조금 보면요, 이제 초기 이제 경증으로 해서 이게 진단받은 경우에 치료 방법이 일단은 뭐 약물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술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텐트 삽입술 이 정도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은 뭐 수백만 원부터 이제 1,000만 원 안쪽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질병이 조금 심해서 중대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시냐면요. 관상동맥 우회술 들어보셨죠? 그거랑 이제 개흉 수술. 이제 개흉 수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면 뭐 전신 마취를 해서 흉곽을 열어서 절제를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수천만 원까지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중대한으로 가고 나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보다는 장애가 남거나 네네. 장기 간병 상태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들어요. 수천만 원부터 이제 치료 기간에 따라서 수억 대까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의 경우도 한번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뇌졸중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것을 뇌졸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뇌졸중의 경우에 뇌경색 초반에는 대체로 혈전용해제만으로도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혈전용해제로 이 치료를 하셨고 한 5일 정도 입원하셨다 퇴원하셨었는데 그때 당시 비용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네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단계를 넘어서서 좀 더 막힌 부위가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뇌출혈처럼 이렇게 터져버리게 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뭐 뇌졸중 말고도 뇌혈관 질환의 다양한 질병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뇌동맥류라던가 뇌동정맥기형이라던가 뭐 모야모야병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좀 어려운 수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든 타임을 놓쳤을 경우에는 간병을 장기 간병하게 되는 경우들 많다 보니까 이럴 경우는 간병비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05년에 신규 뇌졸중 환자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10년 동안 관찰해 보니 뇌졸중 환자 3명 중에 1명이 결국은 장애인이 되셨고 그리고 장애인이 됨과 동시에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소득 활동도 어려워지셔서 결국은 소득계층이 하락이 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를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암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은 굉장히 오랫동안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혈관 질환들은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진다는 거겠죠. 미리미리 든든하게 대비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 그 보장 범위를 좀 잘 알고 가입을 해야 하겠죠. 보장 범위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혈관 질환이 가장 큰 범위가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뇌졸중, 그 다음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보장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범위, 즉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뇌졸중이 한 62.5%를 차지하고 있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9.2%밖에는 차지하지 네네. 발병률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구성할 때 어떤 걸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보장이 넓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짜리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구성하면 좋으나 이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가입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 정도라도 구비를 하신다면 63.5%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험의 구성도를 보면 과거의 보험들이 뇌출혈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현재 뇌출혈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뇌출혈 진단비만 혹시나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증권 열어서 확인해보고 이거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얼른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심혈관 질환은 그럼 어떻게 진단비 구성하면 좋을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주 걸리는 질환이 협심증과 바로 만성 허혈성 심장병입니다. 근데 대부분 증권을 살펴보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 비율로 말씀을 드리자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약 10% 정도이고 협심증이 70%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이 20% 정도 됩니다. 아무리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큰 진단비로 구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주 걸리는 협심증이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이런 것들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범위가 가장 넓은 즉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만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천해 주신 대로 보장 범위를 좀 넓혀서 이 혈관 질환들 관련한 보험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지 대략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모두 좀 보장을 보실 수 있는 담보들로 첫 번째 뇌졸중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급성신경경색 1,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500만 원으로 해서 20년 납에 100세로 구성을 조금 해보면 40대 남자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는 18,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50대 남성분 기준으로 하면 23,8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6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폭이 넓은 허혈성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50대처럼 많이 주지는 않고요. 요즘은 보험사들이 굉장히 내려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한 28,150원 정도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이대에 따라서 이렇게 혈관 질환 진단비 저희가 좀 예시를 알려드렸습니다. 2대 질병을 모두 다 보장받을 수 있는 폭넓은 보험으로 여러분들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여기다가 또 필요한 구성 뭐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까 수술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복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 특약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진단비는 사실은 있으면 좋죠. 진단만 받아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손해율이 큰 특약들의 가입 금액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진단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한 번 지급되고 나면 2번, 3번 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술비 특약으로 해결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뇌졸중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이 1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5.5%고 3년 내에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이 10%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급성심근경색을 앓으셨던 분이 심혈관 질환이 다시 재발할 확률이 1년 이내에 9.6% 그리고 2년 이내에 18.8%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술비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하실 때마다 수술을 하시게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대비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술비를 대비하시는 방법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종수 1종부터 5종까지 이제 수술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 그 종수술비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수술비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 대체로 5종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가입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5종 수술비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수술비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7대 수술비, 16대 수술비, 60대 수술비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다 반복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수술비에다가 이런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수술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반복 보장되는 수술비 특약 또 챙겨야겠고요. 이외에 혹시 더 같이 준비하면 좋을 만한 유용한 보험들 있을까요? 네, 요즘 새로 나온 특약인데요.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뇌경색이나 급성신경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병원에 가게 되면 무턱대고
그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혈전 용해제를 투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개 보험회사가 혈전 용해 치료 특약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 치료를 받게 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치료 자금이 나오는데 보험료는 정말 몇백 원뿐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단 자금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진단 자금이 낮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비가 좀 적으시다는 분들은 혈전용의 치료 자금을 조금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시 조금 더 효율적인 보험들이 좀 있는데요. 한 3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대 질환 생활비 특약이라고 해서 뇌출혈 급성 심경색이 발생이 되었을 때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 특약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진단비라 해서 1급부터 4급까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가 발생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질병 후유장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비싸고 연령에 따라서 가입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금액도 저렴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조금 느슨한 뭐 50% 질병 후유장애 부분 그리고 80%때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를 준비하신다면 장기 요양이었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뭐 요양비라든지 간병비가 많이 드니까요. 방금 전문가의 추천 따라서 조금 더 든든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근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셔서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약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우선 고혈압만 있다면요. 고혈압만 고지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일반 보험의 보험료를 할증하여 이제 가입이 가능하기도 네. 합니다. 보통 약봉투나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간편하게 이제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유병자 보험부터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까지 있다면은 간편 심사 보험이라고 하여서 유병자 보험에 이제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유병자 보험은 보통 이제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다녀온 이력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이렇게 암을 보는데요. 우리가 일명 이제 325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즘 325 보험은 고지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또 가입 문턱도 이제 많이 완화되었다 보니까 뭐 325에 해당이 되어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전문가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제 제가 병력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내가 상해 그 치료 이력만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궁 군종이나 대장 용종으로 수술이나 입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서 또 가입을 해주는 보험 회사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암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그런 보험 회사들도 네. 있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보험 가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폭넓게 대비하는 혈관질환 보험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혈관질환 보험 어떤 거든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보장 범위 모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가족력 고려 안 하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준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들 가지고요. 증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점검을 받아봐라 하는 분들 저희가 좀 정해봤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중에 첫 번째가 2005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생명보험사 상품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 꼭 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2005년부터 2017년이요? 네네네. 네.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사이에 가입하셨던 생명보험사가 이대 질환 중에서 폭이 가장 좁은 뇌출혈 진단금, 하고 급성신경경색 진단금으로 대부분 95% 이상이 구성되어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점검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폐경기 여성들. 꼭 이제 보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폐경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성인병에 가장 노출이 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뭐 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점검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입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보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 이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요. 쉽고 재미있는 톡톡 보험 보고서와 함께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부실해지는 치아 때문에 음식 먹기가 힘들었던 어머니. 오늘은 벼르고 벼르다 드디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웅신거린다 웅신거려.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오는 게 아이고 뭔 놈의 이거 치과는 이거 뭐 이래 무섭다냐. 아이고 아빠라 이 뭐이고 이제 뭐 아이고 이게 우리 딸 전화 왔네. 아이고야 이거 이봐라 이거. 아이고 딸아 어쩐 일이고. 엄마 어디야? 집이야? 집이지. 아우 치료 잘 받고 왔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나 치과실 잘 받고 왔다 이가. 내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그냥 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엄마 많이 아팠지? 아이고 뭔 소리고.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 뭐 치과 선생이 너무 치료를 잘 해줘가지고 지금 마음 편하고 지금 또 아예 안 아파서 좋다. 아이고 이제 뭐 고기는 막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고야. 아이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 치과 보험이나 그 가입해둔 거 그거 잘 알아봐라.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보험은 확실하게 들어둔 거니까. 어? 확실하게. 아이고 그 내랑 같이 그 노래교실 다니는 그 춘자 할매 알지? 춘자 할매. 그 할매도 그 치과 치료 받았는데 아이고 그 뭐 보험? 뭐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막 임플란트 막 생돈 내고 했단다 이가 지금 막. 아이고 그러니까 니도 자세가 많아봐라. 나 이빨은 집실 잘했다. 아이고 걱정 마라 엄마. 그 아주머니는 또 뭔 이유가 있겠지. 엄마 난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치과 갔다 왔으니까 그냥 푹 좀 쉬고 계세요. 아이고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얼른 쉬어요. 끊어요. 그래. 엄마의 걱정을 듣고 보니 치아 보험은 분쟁 사례도 많고 보험금 받기도 힘들었다는 직장 동료들의 말도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찬이는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합니다. 네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1년 전에 가입한 치아보험이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그렇다면요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79798282. 네네. 네네 고객님 1년 전에 가입하신 치아보험 상품이 딱 등록되어 있네요. 그쵸. 치아보험 있죠. 네. 그게 임플란트 한 개당 200만 원씩 보장해 주는 거 맞죠? 그죠? 네네 고객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고객님께서는요 임플란트 한 개당 20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는 상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다행이다. 아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험 한번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좀 하려고요. 오늘 치료 받으셨다고요? 네네. 고객님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은요 그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은 50%만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뭐 2년이 안 돼가지고 50%밖에 뭐 지급이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네 고객님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당황스럽죠 그럼. 고객님께서는요 이 전화로 가입하신 상품이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보험 약관 보시면요 거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내가 아무리 전화로 가입한다고 해도 어떻게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2년이 안 되면 50%밖에 지급을 안 된다는 어머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디 뭐야?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요 전문가한테 좀 알아보고 그러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어요. 네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야 이게? 어머 참나. 아니 2년이 안 됐으면 50%밖에 지급을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돼? 내가 뭐 모른다고 이거 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전문가한테 알아봐야 돼. 누구한테 알아보지? 누가 있지? 맞다. 운전자 보험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이승훈 팀장님. 이승훈 팀장님. 정말 가입한 지 2년이 안 되면 보장을 100%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찬희 씨. 안타깝지만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장의 범위나 감액 기간, 면책 기간 등을 잘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희 씨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아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보험, 이 보장의 범위를 체크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는 크게 내 치아를 보존한 채 치료를 진행하는 보존 치료와 내 치아를 발치한 후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진행하는 보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보존 치료, 보철 치료에 대한 이 각각의 보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면책 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암보험과 유사하게 대부분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는데요. 만약 면책 기간이 90일인 상품을 가입했다면 90일 이전에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갱신 주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3년, 5년, 10년 등 다양한 갱신 주기의 상품이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치아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톡톡본 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이 시간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죠. 전화 연결 오늘도 두 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0대 네. 초반이고, 저기 커피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 홈쇼핑 방송 좀 보다 보니까, 네네. 그 보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뭐 잘 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어떤 보험이 진짜 좋은 보험인지 좀 몰라서, 네, 전화를 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홈쇼핑 저도 많이 보는데 홈쇼핑 보다 보면은 괜히 가입 권유하는 것 같고 나도 하나 가입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이번 기회에요. 그러면 잘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미리 가입해둔 보험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증권을 미리 받았습니다. 바로 분석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서경아 전문가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 시청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먼저 광고나 이제 홈쇼핑을 보고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홈쇼핑이나 이제 광고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일반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고요. 보장 금액을 몇억 몇천 이렇게 해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세 번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장 놓치는 부분이 보장 범위입니다. 보장 범위가 좀 한정적이거나 아니 좁은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를 놓치고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뇌출혈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하실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그냥 급하게 듣거나 제대로 설명을 자세하게 보지 못하시고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수술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준다고 하는데 보험료는 몇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은 굉장히 좋게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개, 두 개 계속 쌓아가시다 보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는데 정작 받을 보험금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시청자님도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담석에 종양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입해 놓은 보험들은 되게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혜택 받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청자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이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11건이에요. 되게 많이 가입을 하셨지만 혜택은 보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보험에 11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저축성 보험이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납입이 끝나신 상태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 가입하신 생명보험사 26,690원. 납입이 조금 적지만 10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일반 암에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2017년도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64,220원을 납입하시는 20년 납입 100세 만기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리고 2019년 가입하신 36,940원 20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손해보험사에 이제 가입하신 건데 10년 납입에 10년 갱신으로 월 납입료는 2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안에 특약을 보니까 질병 사망 그리고 상해 휴유 장애가 50%에서 80% 이상 되었을 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2014년도 손해보험사에 또 20년 납입, 20년 갱신 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월 납입 보험료가 3만 원이고 보장 내용은 수술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또 손해보험사에 또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월 24,000원으로 20년 납입, 20년 갱신 상품으로 이건 역시 각종 이제 상해 담보들로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가지 남아 있는데요. 진짜 많이 가입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014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32,000원으로 가입이 잘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가지가 2016년도에 가입한 이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이랑 2019년도에 운전자보험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16년도에 가입한 거는 이제 운전자 담보가 없이 상해로만 해서 한 16,000원 정도 나가고요. 2019년도에는 운전자 이제 실손 담보랑 같이 해서 한 21,000원 정도에서 월 보험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체 11건에 대해서 고객님 지금 보험을 가입했고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35만 2천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총 그러니까 11건이나 지금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11건에 총 35만 원 정도, 뭔가 좀 실속 있는 보험은 없는 것 같죠. 거기다가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 보이고요. 이거는 전문가님들이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겠네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1건이나 많은 11건이나 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총 합산 보험료가 35만 원 정도라는 거는 결국은 한 건당 보험료가 굉장히 작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도 많고, 그리고 또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2017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2019년에 가입하신 갱신형 보험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보험사의 그 불필요한 사망 보장과 후유 장애도 갱신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 35만 2천 원 정도에서 12만 원 정도를 줄여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만 7천 원 정도로 보험료는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좀 덜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보완하시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랑 이제 그 딸 증권도 제가 보냈거든요. 네, 그것도 좀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두 분 합쳐서 매달 보험료가 한 60만 원 정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화는 굉장히 잘하셨고요. 먼저 이제 남편분, 이제 배우자님 보험을 보게 되면 이 중에 뭐 19년도에 가입한 갱신형 상해담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변경이 조금 필요하고요. 운전자의 뭐 상해 구성을 해도 3만 원이 넘지 않는 보험료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뇌출혈 2대 진단 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뇌출혈이나 급성신경경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금 일단은 500만 원 준비가 가능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이제 500만 원 정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이제 무한 반복되는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이렇게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해서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최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려도 보험료는 한 9만 원 정도에서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특약으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료는 한 2만 1,000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기존에 22만 5천 원 나가는 보험료가 배우자님 같은 경우에는 19만 7천 원 정도에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네, 비갱신형으로 보장 범위 넓힐 수 있는 리모델링안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 남편분 보험도 5건이나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마지막으로 자녀분 보험도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따님의 보험을 저희가 한번 증권을 보니까 실손보험 하나에 운전자 보험 그리고 상해 보험 이렇게 3건 해가지고 보험료가 8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빼놓고는 사실은 약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신 게 아닌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병과 관련된 특약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통 상해와 관련된 것들만 가지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따님이 무슨 굉장히 그 위험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도 이제 민식이법 통과 이후엔 좀 더 교통 규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해 관련 보험도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따님 나이가 27세다 보니 어린이 보험이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했었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단 보장의 범위는 현재보다는 더 넓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3만 원 정도가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암 진단비가 4천만 원, 일반 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 진단비가 한 2천만 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한 각각 1,000만 원씩 정도 구성할 수 있고, 저희가 항상 뭐 수술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보험 든 개수는 참 많은데, 실속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도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먼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한 자기소개하고요. 또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33이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20살 때부터 엄마 아시는 분 통해서 보험 가입하기 시작했는데 보험들이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통해서 궁금증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3건 증권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보험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3건으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26만 2,663원 정도 됩니다. 우선 2007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에 통합건강보험이 있고요. 보험료는 26,170원. 그리고 2014년에 가입한 또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으로 보험료가 11만 6,693원이고요. 2017년에 가입한 손해보험의 이 통합건강보험으로 보험료는 11만 9,800원.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 맞아요. 제대로 보험 가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봐 드릴 건데요. 먼저 2007년도에 가입한 건강보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자금 2천만 원에 고액암 진단자금 5천만 원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고액암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진단자금을 조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뇌출혈 진단자금, 그다음에 급성신경경색 진단자금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종이라고 해서 가벼운 수술했을 경우에는 30만 원부터 해서 3종 수술까지 해서 3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암 수술비 520만 원 나오고요.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하였을 경우에 수술비가 320만 원,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이 10,000원, 그리고 암 입원 일당이 21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장 기간, 납입 기간 해서 25년 납에 100세 만기 상품으로 해서 좀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20살 때 사실 멋모르고 가입한 보험이라서 보장 내용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좋은 보험이라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 다음에는 2014년에 가입하시는 걸 설명드리고 싶지만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17년에 가입하신 보험을 먼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상품은 재해사망보험금이 최대 한 3억 5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병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있고요. 일반 암진단비 3천만 원에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3천만 원씩 각각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 상해로 인한 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이 3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20년 납 100세 만기로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냥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런데 2014년 지금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살펴를 보면 CI 종신보험이 안 좋다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CI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CI 종신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의 보험은요,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일부분을 먼저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CI 보험입니다. 시청자님의 보험을 살펴보면요, 사망보험금이 이제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80%인 이제 4천만 원 이제 CI 진단금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 상품을 보면은요, 암진접 치료 특약이나 입원 일당 그리고 수술비, 실손 등이 이제 갱신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특약들이 갱신인데도 불구하고 좀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갱신형 중에서도 좀 비싼 특약이다. 요거는 무슨 의미인 건가요? 이제 손해율을 조금 따져봐야 네. 되는데요. 이제 손해율이 낮은 특약, 즉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되는 특약들이에요. 네. 이런 특약들은 갱신이 되어도 왜냐하면 보험금이 지금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그냥 이제 상품을 저희가 판매를 보험사에서 하는 편이고요. 근데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손해율이 커서 비갱신으로 만들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경우에 갱신형으로 판매를 조금 많이 해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라고 회사 갱신형으로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암 진단 자금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입원비 일당도 많이 나가요. 그리고 수술비 등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만약에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갱신형 특약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을 50년 70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노후에 보험료 걱정 안 하려고 20살 때부터 일찍 가입을 한 건데 앞으로 50년, 70년을 더 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보험은 꼭 바꾸고 싶어요. 혹시 좋은 방법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다 당뇨가 있어서 저도 당뇨 대비를 좀 해둬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요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바꾸시는 게 조금 더 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비가 될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우리가 3대 진단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암인데 암 진단비는 9천만 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CI 암 진단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I 뇌졸중, 그러니까 중대한 뇌졸중이라든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뇌졸중 진단비에 3천만 원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3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내고 계시는 보험료 대비해서 이 진단비들이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아까 특약도 비싸다고 하시고 네. 대체로 좀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닌 그런 보험들 가입하셨나 봐요. 가성비 좋게 어떻게 좀 변경하면 좋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CI 보험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당뇨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당뇨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시려면 질병 후유 장애를 좀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3%부터 100%짜리로 구성을 하시고 3천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하신다면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대 질환 같은 경우도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사망보험금이 1억 정도로 지금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조금은 감액이 될 거예요. 한 8천만 원 정도로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해 후유 장애가 3억 9천에서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사망보험금 줄어드는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암 진단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암 진단금이 이제 9천만 원이지만요. 여기서 CI 암 진단비가 4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제 솔루션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면요. 일반암 진단비는 한 7천만 원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범위가 넓은 이제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과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을 구성해서 이 3대 진단비의 보장의 폭을 좀 더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 보험을 정리하게 되니까 이제 실손 보험은 이제 착한 실손으로 새로 가입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렇게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하면 약 11만 원의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손은 12,000원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가 12만 2천 원으로 보험료는 한 6천 원 정도 이제 증가를 했지만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장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운전자 보험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차 운행을 자주 하는데 자동차 보험만 들어둔 상태거든요. 네, 그 추가가 가능하고 가입도 가능하시고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사고에 대비해야 되는 특약들 중에 자동차 무상 치료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이랑 요즘 이제 민식이법 때문에 이제 스쿨존에 관해서 사고 날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특약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넓게 하셔도 전체 보험료는 한 3만 원 정도 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변경을 조금 하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는 기존에 납입하던 것보다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이제 3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줄어들지만 이제 보장의 폭이 훨씬 다양하고 넓어지는데 갱신형 보험도 사라지기 때문에 또 노후에 이제 보험료 납입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건의 보험에 대해서 쭉 점검도 해보고요. 리모델링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어떠세요? 네, 전문가님들이 잘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사실 저는 CI 보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CI 보험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전화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쭉 만나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서도요, 뭐 이름만 보고 제대로 알기 힘든 보험들이 있죠. 또 가성비는 좋은지, 나에게 필요한 보장은 잘 갖춰져 있는지, 혼자 알기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